오늘은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중요 맥점에서 테마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포항 앞바다 영일만 시추 관련주, 속칭 대왕고래 관련주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초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급등 후의 조정, 이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조정의 폭은 종목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평선들의 배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241선을 돌파하며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마선의 흐름, 이전에 121선과 241선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41선이 거의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121선이 24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상대적으로 단기 이평선인 121선이 돌파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추세가 상승 반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하락 추세이나 중장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캔들도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매수 타점입니다.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은 121선이나 241선에 비해 주가의 흐름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21선보다는 둔감합니다. 그래서 캔들들이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테마선은 전반적인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큰 범위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테마선을 추세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락세에서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이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테마선이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살짝 꺾이는 자리에서부터 긴장을 해야 합니다. 테마선이 살짝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이 아주 좋은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골든크로스 이후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힘이 응축되었다가 폭발되는 시점입니다.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테마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테마선의 하락각도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초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시세의 초입에서는 대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가 중심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영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시세의 초입이 나오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차트도 프린트를 해두어 벽에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이 그림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다음에 이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이런 급락이 꼭 한 번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투신이나 기관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포 개새끼가 자전거래로 개미털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고 나서 이런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저항 라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요 저항 라인들을 돌파한 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또 하나의 황금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테마선 이용법에서 최고의 타점을 찾는 요령입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지점입니다. 테마선과 121선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제비 한 마리가 수면을 스치듯 121선 위에서 비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테마선이 제비처럼 수면을 스치고 비상하는 자리. 이 자리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캔들도 무지무지 중요한 캔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이면서 돌파 직전에 나오는 큰 오빠 캔들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캔들입니다. 차트에는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시황, 이슈, 테마, 모멘텀 등등을 일일이 다 따지지 않더라도 차트 분석에 능통하게 되면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대왕고래 이슈는 지속될 것입니다. 악재도 나올 것이고 호재도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 브리핑을 했기에 최소한 대통령 임기 동안 이 이슈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이슈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은 자세이기는 하지만 만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모험가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테마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지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나 이슈가 터진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보입니다. 최저 거래량 자리도 중요한 타점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상승한 자리입니다.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이게 테마 혹은 이슈의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엠벨선도 깨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대세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테마선이 제비처럼 121선을 스치며 상승하는 모습을 머리에 각인시켜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며 영선을 돌파하는 자리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21선과 241선의 골든크로스 이후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대세 변곡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대세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들만 캡처해서 쇼츠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대세 변곡점이 어떤 자리인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래 두세 종목을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또 어젯밤에 영상을 만들다가 잠이 들어 새벽에 일어나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때문입니다.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시초가 매매 공식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장 시작이 전에 발생하는 예상 거래량 메커니즘이나 일봉상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갭상승 종목을 시초가에 진입하는 기법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주식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동안 공들여 만들어 놓은 시초가 매매 공식이 무너지자 의욕 상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매매법을 다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시리즈물로 완성해 갈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기에 저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차후 이 시장에 입성하는 주린이들이 제 시리즈물만 가지고도 주식의 생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대세 변곡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향후 이런 그림들이 나올 때 주저없이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장하는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성장하시는 주식 트레이더가 되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실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유로 시초가 매매도 단주로 바꾸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고 시초가 매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종목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상승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될 만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대한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